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문준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2026년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이익 사이클의 진정한 시작 국면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왜 2026년부터 이익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지금 이 AI 사이클이 버블이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버블 우려로 인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의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AI 사이클 절대 버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너무나도 수요는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왼쪽의 차트를 봐주시면 3분기 들어서 오히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클라우드 매출액 성장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구글의 제미나이를 비롯한 모든 AI 서비스들이 발생시키는 토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24년 4월에서 25년 4월 단 1년 사이에만 50배가 증가를 하고요. 그 뒤로 3개월 간격으로 지금 2배, 1.3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돈을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늘어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지금 빅테크 업체들은 아직도 컴퓨팅 파워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더 늘려야 해요. 같은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고 이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 업체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전망치는 매 분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5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이제 26년에 들어서면서 한 가지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AI 투자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만이 전부다. 그래서 빅테크가 돈을 얼마큼 투자하는지가 곧 AI 수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쇼티지 상태에 있다 보니 자신들의 물량을 오라클, 코어위브, 네비우스와 같은 이런 하위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하청을 주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무엇보다도 저희 연초에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각국 정부, 민간기업, 빅테크, 금융기업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새로운 일종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짧게 말해서 소버린 AI 프로젝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보시면 재밌는 게 보통 저희가 정부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규모의 얼마 금액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보도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몇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기가와트가 대체 어느 정도의 수요를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1기가와트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한 6,900개의 서버 렉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서버 렉 하나에 GPU가 72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1기가와트에는 6,897 곱하기 72개의 GPU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저희가 또 HBM이 얼마큼 탑재되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참고로 288GB이고요. 그래서 1기가와트당 HBM 수요만 1억 4천만 기가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기가와트라는 숫자를 저희가 굳이 왜 계산했는 줄 아세요? 사실 저희 한 두세 달 전만 떠올려 보시면 오픈 AI가 추석을 전후로 엔비디아와 10기가와트 프로젝트, AMD와 6기가와트 프로젝트, 또 브로드컴하고 10기가와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까지 더해주게 되면 오픈 AI 혼자서만 26년부터 29년까지 36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수요를 의미하는가?
총 36기가와트에 해당하는 HBM 수요는 한 400억 기가비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걸 26년부터 29년까지 4년에 걸쳐서 가져간다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럼 대충 연간 한 이거의 4분의 1 한 용량을 가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계산해 보면 한 103억 기가비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3개의 업체가 생산할 HBM의 양이 총 한 340억 기가비트 정도 되거든요. 오픈 AI 혼자서만 그러면 내년 업계에서 생산될 HBM의 30%를 넘게 가져가겠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셨듯이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소버린 AI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또 빅테크 업체들은 빅테크 업체들대로 내년에 또 캐펙스를 늘립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한 이 HBM 생산량은 다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보수적으로 캐펙스를 집행한다, 서플라이 디스플레이를 지킨다라고 가정을 하고 추정한 수치인데, 당장 이 수요가 올라오는 걸 보면 오픈 AI라는 고객사 한 곳의 수요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자라지 않을까요? 결국 HBM의 쇼티지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HBM의 쇼티지가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업체들은 지금 증설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내년에 캐펙스가 늘어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캐파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들 AI 위주로만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 당연히 일반 범용 D램의 공급은 늘리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을 살펴봤을 때 과연 수요가 나빠질까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다 보니 서버는 늘어나고 당연히 그러면 서버 메모리는 늘어나겠죠. PC, 모바일 원래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레벨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수요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도 HBM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서버, PC, 스마트폰 수요까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D램의 공급 부족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 계획을 보수적으로 가져는 가되 지금 시장에 알려진 규모보다는 훨씬 더 상량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이어서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테일러의 파운드리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의 신규 공장이 내년에 모두 장비 입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삼성 파운드리까지 장비 입고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26년이 이제 소부장 업체들의 진정한 증익 국면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게다가 26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요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아무리 캐펙스를 많이 하고 캐파를 많이 늘리고 싶어도 삼성 평택 4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D램 외로도 낸드, 파운드리가 같이 들어가는 공장이고, 평택 5공장 최근 들어서 공사를 재개했지만 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M15X 공장이 올해 11월에 열었지만 정말 가동이 시작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고요. 그 다음 공장인 용인 공장도 빨라야 현재 27년 5월에 되면 완공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메모리 업체들이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서플라이 디스플린을 지킬 수밖에는 없고요. 그 가운데 그러면 당연히 다음 공장이 열릴 때까지는 공급이 부족한 이런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대형주가 딱 받쳐주니 소부장 업체들도 계속해서 함께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26년 뒤 27년 새로운 공장들이 열릴 때에도 또다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단연간의 이익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지금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모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모리 업체들 혹은 소부장 업체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사실 주가가 오른 것보다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된 게 훨씬 더 커요.
엔비디아 보시면 오히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 지금 어느덧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업체가 됐지만 오른쪽에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주가가 오른 것보다 이익 전망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워 보여도 저희는 앞으로 이 회사들이 단연간 벌어들일 돈을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당장의 밸류에이션에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탑픽인 원익 IPS,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아마 가장 높은 종목들 중 하나일 텐데 저희는 원익 IPS를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익 IPS는 전통적으로 삼성전자 노출 비중이 높은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캐펙스 사이클에서 증설 여력이 훨씬 더 큰 업체는 삼성전자거든요. 평택 사공장이 하이닉스 M15X 공장보다 더 넓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업사이드가 발생한다면 삼성전자에서 더 큰 업사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원익 IPS. 두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에 지을 삼성 파운드리에 내년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업체도 현재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원익 IPS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메모리 캐펙스에 더해서 파운드리 캐펙스까지 함께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6년을 바라봄에 있어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소부장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워낙에나 오래 이어져 왔다 보니 만약에 정말로 이 사이클이 잠깐이라도 주춤하게 되면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모두의 고민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투자자들도 대형주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길게 보면 올해 들어서 SK하이닉스를 아웃퍼폼한 소부장 업체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분명히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과 더불어 이런 소부장 업체들에도 혹시나 소외된 종목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 업체들이 돈을 잘 벌면 결국 그 돈은 이 업체들한테도 함께 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2026년에도 AI 사이클은 여전히 견조하고 AI 사이클에 맞춰서 메모리 호수요, 그리고 메모리 호수요에 따른 메모리 캐펙스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2026년 소부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요. 저희의 탑픽은 원익 IPS,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반도체 소부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